144번 이제 연금술사 작업해 보면 왼쪽은 도서실에 있는 연금술사 3명, 왼쪽도 이제 왼쪽이 연금술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이 연금술사이든지 혹은 조수가 실험실에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는 연금술사와를 대립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사실은 융의 설명은 연금술의 이중 얼굴이다. 연금술사가 가지고 있는 두 측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작업하는 연금술사고, 하나는 연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두 측면을, 연금술사의 두 측면을 보여준다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연금술의 이중 얼굴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짧은 바지 입고 웃옷을 벗고 있는 한 남자가 불을 피우고 있는 실험실이 있죠. 이제 이 사람이 연금술사이기도 하고 조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왼쪽에는 연금술의 이론을 상징하는 수도원장이나 수도승이나 평신도가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연금술사의 두 측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제 실제 물질로 화학 작업을 하는 그런 노동자 같은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하이 클래스들이, 이제 연금술사들이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측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용광로 중앙의 가운데에는 날개 달린 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세히 여기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날개 달린 용이 들어있는 둥근 플라스크가 있는 삼각대가 서 있다. 이제 삼각대가 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용은 실험하고 관조하는 연금술사의 체험이나 환상을 상징한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금술사와 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연금술사는 불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그 엘리아드는 이제 연금술사를 대장장이한테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장이가 결국 연금술사가 되는 거예요. 철을 다루는, 불을 다루는 대장장인 거예요. 원시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거고, 또 일에 대한 관심 및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불은 열정의 상징이기도 하죠. 심리치료사는 이러한 수준의 열정을 반영해야 된다. 연금술사들이나 대장장이들은 불을 꺼치면 안 되죠. 계속 불을 작업하는 동안 불을 켜놓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심리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은 꺼지지 않는 불과도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노동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변혁의 과업이다.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와 사랑을 찾는 것보다 선행된다. 작업치료라는 말도 들어봤죠. 노동치료. 그래서 사실은 그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거는 몸을 움직여서 치료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어떤 놀이치료가 일종의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모래놀이 치료는 좀 적게 움직이지만은 과감하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 액티비티들이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잘만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단히 치료에 좋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의 주요 관심사는 소성,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루로 만들죠. 연소와 같은 불의 영향이다. 불을 다루는 사람이죠, 연금술사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열을 통해 금속이나 또는 기타 광물을 미세한 분말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금술의 관심은 열정의 열기와 같은 시적 은유로 정의된다. 그래서 연금술의 불은 심리치료의 열정에 대한 초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지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을 연결해주는, 두 대극을 연결해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담자와 상담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따뜻함. 이제 우리가 이제 상징을 해석하고 꿈을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성적으로 흘러버려요, 치료가. 그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따뜻한 불이 치료를 하는데 지성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인 거예요. 사실은. 보조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열정이 또 너무 많아버리면 소진돼요. 열정이 너무 많아서 돌봄의 열정이 너무 많다 보면은 우리 융심력으로 말하면 모성원형이 과대하게 확대돼서 과보호가 되고 과잉으로 이제 그 보호하게 됐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히려 치료의 역행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마른 재로 타서 쓴맛과 분노를 남긴다. 너무 열이 많아서 다 태워버리고 재밖에 안 남는다는 것은 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또 열정이 적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또 리비도가 상실되고 집중력 및 관심 부족이 생긴다. 그래서 적정한 불로 담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불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금술사는. 심리치료사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열정을 과도하게 투사하거나 또 자신의 우울한 기운을 또 내담자에게 투사시키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정신분석학자는 이제 연금술사 불이라는 주제로 임상 사례를 제시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담 중에 임상 사례를 연금술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10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이제 있었는데 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성냥을 훔쳐서 불을 피우는 이제 재미에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크게 불 지르지 않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 이제 화재가 크게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계속 불을 질러대니까 부모들이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경고를 받은 것이죠. 얘가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불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게 됐는데 뭘 상징할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얘가 왜 불장난할까? 불장난하게 안 하는 어떤 그런 인지적인 또 이런 치료법이 없을까?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타버린 것들은 뭘까? 그래서 이제 연금술사들이 불을 다루는데 이제 뭔가 불을 과도하게 다룬 거잖아요. 그 과도하게 다룬 것은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아이의 엄마 아버지의 그 열정, 즉 사랑이 다 소진돼 버렸다. 불에 타서 소진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소진돼 버린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 불을 지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아이와 상담사 간의 상호 교감에 의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아마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으로나 연금술적으로 뭔가가 달라붙고 응고되고 부드럽게 가열하고 느슨해져야 된다. 불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잘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죄가 되고 소실돼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따뜻함이 필요했고 이 아이에게 새로운 종류의 불이 필요하고 불을 다스리는 법을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사색하고 또 그게 필요한 적당한 난로와 또 공동의 초점을 위한 올바른 불꽃을 제공할 가족 환경에서 불이 타오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불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것은 연금술적인 아이디어를 상담에 적용하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융학파가 그런 게 아니고 알렌 블레이클리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예요, 이 사람. 이제 그 사람의 예를 내가 이제 들어준 겁니다. 연금술적인 풀림, 용해인 거죠. 특히 액체에서 용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을 수반합니다. 불로 이제 녹이는 것이죠. 그리고 섞이게 만드는 것이죠. 용해하고 풀기하고 분리하고 강제 분리시키고 헷갈리지 않고
또 따기, 찌르기, 분화, 추출, 분해, 증류, 또 분리, 깨뜨리기, 생각하기, 이것이 심리치료 기본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분리와 용해와 통합에 종합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느슨하게 하는 것이죠. 불로 부드러운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불림, 용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정화된다. 용해를 통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러한 느슨함의 필요성은 종종 불타는 욕구다. 오래된 습관의 왁스 같은 잔여물이 천천히 녹는다.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얼었던 그 관계, 얼었던 사고방식을 녹이는 것은 따뜻함이라는 것이죠. 또는 갇히게 하는 것이 갑자기 밝은 불꽃에 의해서 또 조명된다. 이제 어둠이 또 이제 밝아지는, 그것도 이제 열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그래서 연금술사와 불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치료에 적용하는 케이스입니다.